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듣는가,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답변하는 사람,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하는 걸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대답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냥 들으면 되지 뭐 듣는데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어때요? 사람이 어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거나 어떤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야 잘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누구도 이렇게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도 사회에서 공부하면서 들을 때 이런 태도로 들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봤고 교수님들도 많이 뵀지만 들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니까 선생님한테 맞고 꾸지람 듣고 이렇게 지적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럼 칭찬받을 만한 듣는 태도는 어떤 거냐?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뭐 정의 내린 건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침을 준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야만 한다. 라는 5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아져야만이 5가지를 다 충족돼야만이 그 사람은 바르게 듣는다. 바르게 들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가르쳐줘도 절대로 바르게 못 나간다. 됐어요?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답변하는 내용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결점을 찾으려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많잖아요. 흔히들 청문회에서 질문하고 대답할 때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그 결점을 찾아내려고, 약점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격할 빌미로 삼아서 다시 반문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결점을 아주 극명하게 꼭 집어가지고 다시 재질문하는 사람을 잘한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떴다라고 그러고, 유명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진리를 배우는 묻고 대답하는 현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마음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얕잡아 보거나 내용을 저거 너무 내용이 쉬운 거 아니야? 깨달은 사람이 저런 쉬운 내용까지 가르쳤다고? 저렇게 쉬운 내용을 못하러 배우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배울 수 있는 거를 왜 머리 깎고 고생하면서 배워? 저런 거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요. 저거는 그냥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저렇게 힘들게 해서 저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내용 자체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다른 이유로서 비난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 결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용에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에 가서 청문회에서 스타가 될 수는 있어도 진리를 공부하는 곳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런 마음의 태도는.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법의 내용을 얕잡아 보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결점을 찾지 않고 그럼 무조건 100% 다 무조건 수용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 번 토론했지만 항상 점검을 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의 자격도 점검을 하고 답변도 점검을 하고 다 점검을 하라 그랬지
답변하는 거를 무조건 다 100% 수용하고 무조건 다 인용하고 무조건 다 따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 그렇게 권유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거와 정반대로 100% 수용하고 100% 따르라고 하지도 않지만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비난하고 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인 방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듣는다. 이런 거는 이렇게 진리를 서로 토론하는 데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통할 줄 몰라도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하는 쪽쪽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다 100% 저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책에서 나온 내용은 100%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반대 방향이 있는 것은 100% 무조건 비난하고 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을. 됐어요?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말고 양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대답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싫어해요. 분노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흑인이 가르친다고 해서 흑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또 그 말하는 사람이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승려가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 법을 설명하는 사람을 두고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서 그에 대해서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분노하거나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로서. 만약 그 사람이 출가 전에 아주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가 출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서 나는 그에 대해서 저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비난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저 사람이 출가를 해서 아니면 뭐 어떤 성직자가 됐어.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출가해서 그 사람이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막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무조건 좋아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 다 좋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자기가 수용해서 듣고 행해서 자기한테 손해가 생겼다.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아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검은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정반대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서 내 스타일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분노를 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듣고 배우는 사람들한테 듣는 태도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은 그 사람은 추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흔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뭐 선생님이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 선생님의 과목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성적도 잘 받죠.
그죠? 그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잘 받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취향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 가르치는 과목을 자기가 싫어해서 별로 공부 잘 안 해요. 그러는 경우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현재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 세 가지를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용을 무시하지 말라.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듣는 너 자신도 무시하지 말라. 사람을 이렇게 정신적 노예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갖추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정신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두려고 한다. 경제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둔다. 권력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둔다. 부의 관계로서 상하의 관계를 둔다.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다 있는데 왜 정신적인 세계에서만 상하가 없이 모두 다 평등하게 하느냐 이게 불편하다 이거야. 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상하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혹은 너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배우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할 때 마음을 가다듬고 관심과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라. 이거는 세속에 있는 내용하고 같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강의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관심과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야 한다. 됐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도 스스로 잘 안다는 자만심이 없어야 된다. 자만심이 없어야 된다. 이 정도 이런 걸 들으려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돈을 내고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나? 저렇게 쉬운 내용을 이런 자만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법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춘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다섯 가지 전부를 동시에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만났어도 아무런 이익을 못 건진다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됐습니까? 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 먼저 내가 그래서 이제 바른 스승에 이렇게 점검을 했고 그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됐어요. 그 다음이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섬세하다라는 것을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꼈고, 현대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오히려 더 이렇게 배울 점이 있을 정도로 섬세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애들을 가르칠 때,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 방법을 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추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에 그릇된 다섯 가지, 정반대되는 거예요. 법의 내용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결점을 찾는다면, 설법자를 얕보거나 무시하고 불만이나 분노를 품는다면, 자기 자신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한다면, 마음이 산만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만심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법을 만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바른 선성을 검증해서 바른 선성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검증해가지고 질문하고 다 해봤더니 그분이 바른 스승에 이렇게 검증 기준에 다 통과됐다. 통과가 돼서 그분한테 신뢰가 생긴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몇 사람이나 검증을 해봤는데 다 이렇게 검증에 통과를 못했는데 이분은 검증에 통과됐다. 그래서 이분은 바른 스승이다. 바른 스승의 검증에 10가지 다 통과된 분이다. 그래서 그 스승과 그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생겨요. 됐어요? 그게. 검증할 때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증을 했잖아요. 10가지를. 10가지를 검증을 했는데 그 검증이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지켜보면서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결과 검증에 다 통과가 돼서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바른 스승을 가까이 하게 된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다 이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검증한 내용이 진짜고 그리고 믿음이 있게끔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더 자주 가까이 가서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자주 가까이 가다 보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 이게 스승이 아니고 바른 애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바른 애인인지 아닌지 검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하고 이 사람은 뭐 미미한 것도 없고 다 이렇게 검증을 다 했더니 이 사람은 바른 애인이다. 바른 배우자의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생기니까 가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한 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2번, 3번 자주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보고 싶었더니 공경한 마음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같아요. 내 말이 듣기가 싫으면 그거하고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따라가 봐요. 공경하게 돼요. 그리고 공경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요. 내가 공경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거든요. 자, 애를 키우는데 가장 이렇게 흔한 잘못이 뭐냐면은 부모가 어릴 때 애들이 부모를 다 공경해요.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같고 제일 키가 큰 사람 같고 제일 아름다운 사람 같고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경해요. 애들이. 공경을 하는데 그 공경심을 애들한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부모가 어느 시점에 가서. 스스로. 부모 스스로가 그래요. 근데 그것만 부모가 스스로 안 잊어버리게끔만 하면은 애가 공경심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철이 들면서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기본적인 부모한테 가지는 공경심을 안 잃어버려요. 7살이 되고 8살이 되고 18살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애한테 해줘야 되고 애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리고 애한테 조언을 진짜 필요할 때 그때 불러서 말을 하면 애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부모의 공경심을 부모가 다 날려버렸던 거예요. 스스로. 애가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날려버린 거예요. 부모가 날려버려가지고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래가지고 애한테 부모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필요한 말이 있어서 애를 불러서 말을 했더니 애가 부모 앞에 앉았더니 이러는 거예요. 귀를 안 기울여요. 귀를 돌려버려요. 귀를 돌려버리니까 눈도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도 말을 하면 귀를 듣겠어요? 애가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래서 그 공경심을 잃지 않게 해줘야 돼요.
애를 어떤 부모든지 간에 애를 키우면은 애한테서 자연스럽게 공경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공경심을 안 잃어버리게 해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애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교육비, 학교에서 들어가는 교육비 이외에 다른 교육비 많이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애들은. 그런 부모라면. 그래서 공경하게 되면 귀를 기울여 듣게 돼요.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경해서 귀 기울여서 자주 듣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새겨 들어요. 여러분 새겨 듣는다는 말 알죠?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주 가슴에 새겨서 들어요. 새겨서 듣는 말은 30년, 40년 가도 안 잊어버려요. 그냥 들었던 말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가슴에 새겨서 듣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서 듣는 말들은 안 잊어버려져요. 거의 뭐 노인이 돼도 안 잊어버려요. 그 말은. 그리고 그 새겨서 들은 말을 자기 평생에 그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새겨 듣는단 말이에요. 걔가. 새겨 듣게 되거든요. 얼마나 애 키우기 쉬워. 그러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를 많이 해주려고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가졌던 공경심을 안 잃어버리도록 부모가 말과 행동을 해라. 그게 이제 바른 스승으로 자식이 부모를 어느 정도 삼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 말을 이렇게 정말 새겨서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자주 해주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한 2, 3년에 한 번? 그런 말을 어떻게 안 새겨 듣겠어요? 새겨 듣는다. 자, 새겨 듣는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됐죠? 이거 뭐 이렇게 불만 없죠? 이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을 글로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1, 2, 3, 4, 5번을 붙여서. 굉장히 자연스러워. 어떤 사람은 1번에서 5번으로 막바로 가요. 그죠?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진짜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배울 곳이 없다라고 느끼면은 저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걸 새겨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굉장히 새겨서 들을 거 아니에요. 자, 새겨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말을 기억을 하게 돼요. 새겨서 들으면. 기억이 나요. 바쁜 걸 많이 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서 해걸음에 집에 걸어가면서 툭툭 걸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서 문득 생각이 나요. 그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가끔씩 생각이 나요. 기억을 하게 돼요. 그 말을. 그러면 기억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기억한 거를.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이 이랬었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지. 이런 뜻이 맞는가? 맞았을 거야. 이렇게 계속 사유하게 돼요. 바른 스승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해서 모든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물론 요즘은 이제 녹음도 할 수도 있고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기억 안 해도 보고 사유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는 이렇게 문헌도 없었고 녹음기도 없었어요. 들어서 기억하지 않으면 사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깊이 사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하다가 보면 틈틈이 계속 생각날 때마다 사유하다 보면 언젠가 이해하게 돼요. 됐습니까? 이해를 해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다 이해를 해요. 자,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를 하면 이해한 가르침을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수용하게 돼요. 맞습니까? 예.
이해하면, 이해하고 그게 옳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옳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옳고 그리고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게 내한테 이익을 준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해하는 순간에. 그죠?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수용하게 돼요. 근데 이해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익도 안 되고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른 스승한테 바른 가르침을 듣고 사유에서 이해했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사실이고 이익을 준다. 이해하는 순간 그걸 알게 돼요. 그럼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승인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것을 이해해서 수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가르침, 자기가 이해한 가르침은 자기께 돼요. 스승에서부터 제자로 그 법이 넘어오는 거예요. 내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를 내 거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특허권을 돈 주고 사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특허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은 내 거가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제자가 돼서 그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특허 낸 내용도 다 내한테 가르쳐 주고 그리고 특허 내지 않는 더 앞에서 더 아직 하지 않는 기술까지 내가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내가 습득을 하고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기술은 누구 거 돼요? 내 거 되죠. 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특허를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 안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제자들한테 가르쳐서 그걸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른 가르침도 그래요. 바른 가르침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법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가르쳐줘서 그 사람을 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제 내 것도 되지만 배우는 사람 것도 됐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거는 이 사람 거가 돼요. 배운 사람 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승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 전체를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만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특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을 내가 다 습득을 해야 거기서 더 응용해가지고 더 나은 기술도 내가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 전부 다를 배워야 그런 능력이 생기잖아요. 한 가지만 딱 배우면은 그렇게 능력이 안 생겨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를 처음에 배울 때 처음부터 다 배울 수 어떻게 있어요? 한 가지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배우고 차근차근하게 해서 나중에는 전체를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 가지 배울 때 그 한 가지가 내 거가 돼요. 전체를 다 배워서 그 전체를 내가 다 습득하면 그 전체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와 같이 처음에 한 가지를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한 가지를 내가 이해해서 수용을 했다. 그럼 그게 내게 돼요. 근데 그 내가 한 가지만 내 거가 됐어요. 나머지 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것을 만드는 하나를 내 것을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도 내 것이 안 된 다른 가르침에도 적용을 해서 반복을 해야죠. 반복을 하면은 내 것이 된 것이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 이렇게 커져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전체가 내게 돼요. 됐습니까? 이 과정을 말로서 설명해 보자고요. 자, 만륜력 법칙을 아시죠? 뉴턴이 발견한 중력의 법칙, 만륜력 법칙이 있어요. 만륜력의 법칙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가능하죠? 그죠? 이것대로 하면 돼요. 자, 만륜력 법칙을 책을 딱 펴가지고 뉴턴이 발표한 만륜력 법칙을 딱 펴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학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수학 지식에 갖고 그 다음에 그 만륜력 법칙을 깊이 사유해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고, 아, 이래서 이걸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하는구나. 그 현상과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게 이해를 해서 수용하면 그게 내 거가 돼요. 그죠? 그 만류인력 법칙이 내 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만류인력 법칙이 이렇게 해서 다 내 거가 됐고, 그래서 뉴턴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로켓도 만들고 ICBM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다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너 걸로 만들기 위해서 63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물리학자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한 물리학자는. 그럼 바보 짓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은 승인을 해야 자기 게 되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책상 위에서 만류인력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63빌딩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낙하 실험을 안 해도 알아요. 자기 게 돼요. 책상 위에서 만류인력 법칙을 자기 걸로 못 만드는 사람은 63빌딩 위에 올라가서 낙하 실험을 수백 번 해도 몰라요. 바른 가르침을 이해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 수행을 수천만 번 해도 자기 게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말이 그럴듯하고 들어보지 않고 매혹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젊을 때 왜 내가 그 말을 지금처럼 반박하지 못했는가,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물론 그때 그 당시에 그 변명은 할 수가 있겠죠. 그 변명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그걸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이런 세월을 보냈다라는 게 내한테는 어떨 때 보면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말들을 현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해해서 그것을 수용할 때 그 가르침이 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무한 반복한다. 무한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여러 번 해서 전체 가르침을 승인할 때, 그걸 글로 쓰면 이렇게 해요. 하나를 승인하면 더욱 많은 것을 승인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기면 열의가 생겨요. 열의가 가지면 더 노력하게 돼요. 노력하면 승인한 법들을 더 깊이 관찰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하나를 내 가르침을 내 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었더니 정말 좋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나는 이런 걸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 이 열의가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의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승인한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8가지 계속 늘어나요.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에 공부를 1, 2등 하던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깊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다 보니까 자기게 돼요. 내게 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두 번째고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내가 그러면 이 과목 전체를,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을 다 내 걸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열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시험은 그 뭐 잘 쳐도 되고 못 쳐도 돼. 상관없어. 내가 이 전체를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 걸로 만들었더니 너무 재밌다 이거예요. 내한테 너무 이익이 되겠다. 이건 나한테 큰 힘이 되겠다. 라고 이해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열의를 내가지고 하는데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만 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부가 딱 보더니
저놈은 하루에 2-3시간만 자고도 멀쩡하네. 쟤보다 내가 체력이 훨씬 좋고 힘도 세고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체력으로는 쟤한테 내가 하나도 뒤지는 데가 없는데 왜 쟤는 2-3시간만 자도 괜찮은데 나는 왜 못하겠느냐. 나도 한번 쟤 따라서 쟤를 비슷하게 성적을 한번 올려보자. 쟤를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좀 나중에 이겨보지 않겠어? 하고 나도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밤새도록 한번 해보자. 옆에 쟤도 하는데 왜 쟤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고 의지가 강한 나는 왜 못하겠느냐 하고 나도 열의를 가지고 공부해봐요. 첫날 밤 비슷하게 했어요. 둘째 날 밤 조금, 셋째 날 골아 떨어져요. 왜? 그 열의는 성인을 바탕으로 한 열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욕심이거든요. 욕심이고 경쟁심이고 시기심에 의해서 열의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건 오래 가지 않아요. 승인으로 인해서 생긴 열의는 사람 몸이 달라져요. 반응이. 그래서 잠을 적게 자고 적게 먹어도 사람이 더 뚜렷하고 더 생생해지고 더 건강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열의가 생기게 되고 그 열의를 가지면 더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밤새도록 공부 열심히 하는 공부 잘하는 애가 옆에 공부하는 거부가 자기 따라서 뭐 체력 믿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자식 귀엽네. 며칠간 한번 두고 볼까? 며칠 못 갈걸? 며칠 못 가요. 그게 아무나 하냐? 못해요. 이제 이런 열의를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역시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을 됐을 때 생긴 열의하고 시기심, 질투심 혹은 이렇게 탐욕으로 생긴 열의하고는 질적으로 사람이 달라요. 그런 열의는 사람을 못 바꿔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깊이 관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인한 법들을 자기 걸로 만든 법들을 계속 관찰해 가면서 이걸 하나씩 늘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전체를, 법의 전체를.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수용해서 알게 돼요. 그걸 인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전체를 내가 이제 법의 가르침의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랑 시작과 끝을 중간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인지한 법 내용 따라서 내가 실천하게 돼요. 이 안에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도 다 이 법의 전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법을 성취하게 돼요. 그걸 성취라 그래요. 성취하게 되면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듣는 바른 학습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른 스승을 점검을 했다. 그 바른 스승을 찾았다. 그 스승한테 찾고 난 다음에 그 스승의 가르침과 그 스승한테서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가까이 하게 돼요. 가까이 하게 됐더니 가까이 가서 친견하게 됐더니 한 번 가까이 갔더니 더 자주 가게 돼요. 더 자주 가게 됐더니 이렇게 공경심이 생겨요. 공경하는 마음이 생겼더니 자꾸 말을 하면 귀담아 듣게 돼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됐더니 어떤 말들을 새겨 듣게 돼요. 새겨 들었더니 기억이 나요. 기억을 하게 돼요. 기억을 했더니 그 내용을, 뜻을 사유하게 됐어요. 틈틈이 살면서. 사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유하게 되니까 언젠가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더니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내한테 해를 준다. 그 순간 딱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스승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이고 옳고 내한테 이익을 주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왜 이익을 주고 어떻게 이익을 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돼요. 이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수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게가 됐어요. 이 순간이 승인하는 거예요. 승인하고. 근데 한 점을 그렇게 승인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전체 가르침을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승인을 하게 되면은 전체를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정견을 갖췄다라고 해요. 바른 견해를 갖추었다. 이때를. 인지했을 때. 15번. 인지를 했을 때. 그때를 정견을 갖췄다고 얘기해요. 이걸 정견이라 그러고 정견을 갖춰서 그 다음에 정견 갖춘 분들은 내가 정견을 갖추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아요. 그렇게 법 전체에 갖춰져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내가 정견을 하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가서 묻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으면 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선택의 문제지만 하고 싶을 때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스스로 그 안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대로 닦아가면은 성취하게 돼요. 그게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15번까지가 정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가는 게 8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열반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어떻게 듣는가? 들어서 어떻게 학습하는가? 바르게 학습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바른 스승을 듣고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스승으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듣게 돼서 이와 같이 바른 학습으로 학습을 해가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8정도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은 바른 깨달음, 정각을 누구나 이룰 수 있어요. 이게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어떻게 듣는가?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